반갑습니다. 붓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다만 너무 좋았습니다. 용감한 대통령 지지합니다. 응원합니다. 계엄령 과정에서 조금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치가 처음이라 여러 방법들에 대한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상대 야당의 횡포가 이루 표현할 길이 없을 만큼 야만적이죠. 대통령 당선 이후에 22대 국회 개원 이후까지 승냥이처럼 물고 늘어지는 이런 민주당 좌파 야당을 보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견뎌냈을까, 참 그것만으로도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탄핵과 특검 남발해대고 오직 범죄자 옹호의 혈안이 되어 있는 민주당, 그리고 선동 정치꾼들과 함께 이 정부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에 앞으로는 당당히 싸워 나갈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국민들이 힘이 되어 달라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응원합니다. 오늘 담화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역사적으로 체제 전환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좀 깊은 인식 없이 거리에 나와서 탄핵을 외치고 뭔가 재미거리처럼 거기에 속해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얼마나 나라의 위기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탄핵을 외치는 국민들, 무지한 국민들에게 제대로 소리내어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설명이 꼭 필요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담화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멘붕 와 있는 한동훈, 이재명, 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 그냥 오로지 편가르기, 극단적 망상에 불과하다라면서 독소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탄핵이든 수사든 맞설 것이다 라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고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속이 꽉 답답했고요. 사실 그 12월 3일 이후로 일상생활보다는 그냥 아팠습니다. 걱정해. 그리고 카톡방은 거의 터져 나가는 거고 답답해 죽겠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주변인들은 그 맘카페 이런 곳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옹호하면서 강탈 당하기도 하고 강퇴당하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개인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지키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다라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 담화로 풀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만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거, 우리의 자유를 없애려고 한 것이다 라고 지금 선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좀 알게 된 게 뭐냐면요. 내 편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남의 편에 대해서는 그 진영에 대한 정리가 확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희한하게도 윤석열 대통령 담화가 끝난 이후에 이재명과 한동훈이 같은 내용의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영 자체가 정리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죠. 친중의 세력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이런 같은 취지의 내용을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제대로 맞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 국정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야당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고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리고
위헌적 법안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특검 법안을 수차례 발의하는 것은 정치적 선동 공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급기야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대 야당이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까지 위협하고 있다. 형법에서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고 했지만 거대 야당이 가로막고 있고 북한의 도발에도 거대 야당이 북한 편을 들어서 정부를 흠집내기 바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간첩죄 조항의 그 범주안에 중국이 빠져 있습니다. 중국이 빠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간첩 행위를 하는 부분에 많이 경찰에서 조사 대상으로 이제 확보된 물건들 보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국내의 군사의 정보를 이제 중국에 보내는 일들이 잦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하려고 해도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못했던 부분. 그래서 이번에 형법에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민주당이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정 업무 경비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 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을 넘어서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도 가로막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맞죠.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 국가에서 이제는 마약 위험 국가로 가고 있는 길이죠. 지금 마약이 곳곳에 침투되어 있습니다. 뭐 청소년들까지도 이 마약을 사고 파는 업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건 이 마약 수사에 대해서 막 수사권을 분리하고 이러면서 지금 혼돈을 줬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야당이 이 보복성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성장 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한다. 이것은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차마 밝히지 못했던 심각한 일들이 있었다 하고 이제 도입 부분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뒤가 이제 핵심인데요. 사실 민주주의의 핵심이 민주주의의 꽃은 뭡니까? 선거입니다. 그러나 선거를 잘 관리해야 되는 중앙선관위가 연속 11번의 선거에서 부정의 의혹이 있다라고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 못하는 부분, 그리고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을 밝히고자 하면서 이제 담화에 담았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번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원회를 점거했던 그것은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한다고 했을 때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됐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거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현재 만국적 국정마비 상황을 사회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폐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였습니다. 이어서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국회에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에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켜라 라고 시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투입한 이 소규모 병력은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나 시민들이 왔을 때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국회를 해산하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간 것은 아닙니다. 라고 그것은 절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과거의 국내 상황과는 지금 현재 다르다. 과거의 계엄 같은 경우는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강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을 방송으로 국민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에 했겠죠? 그리고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하고 방송 송출도 제한한 후에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하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번 계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했다.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에 알렸다. 그만큼 비밀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야당이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지금 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조기 대선을 치르려고 하는 거다. 거기에 한동훈이 숟가락 얹어서 도와주고 있는 것이고, 이들이 지금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건요, 1월 20날에 트럼프 2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2기가 들어오기 전에 국내 상황을 정리시켜 버리려고 이렇게 탄핵 매주마다 회기 쪼개가면서 꼼수로도 탄핵을 계속 남발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탄핵이라는 그 단어에, 내란이라는 그 단어에 울컥해가지고 지금 뭐 이 탄핵 집회에 참여하고 계시지만 살짝 발을 뺀 다음에 감정을 추스르고 난 다음에 이 전체 왁구 그림을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그래도 국민들 전체적인 이제 지식 수준이 꽤 높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사고에 대해서 조금 차갑게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다. 고도의 통치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의 통치를 쪼이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만든 거대 야당의 폭주 속에서 통치 행위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이제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고도의 통치 행위로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으로도 저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 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 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들 좋은 대로 해석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폭력이 좀 포함되어야 되는 행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이 국군 통수권자 최고의 권력자가 뭐 더 이상 권력을 창탈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펼쳐내는 내용들을 봤을 때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내란이다, 수괴다라고 얘기했던 이준석 각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짓이 거짓을, 그리고 그 거짓으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대가는 혹독하게 치를 것이다 보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 자체를 내란 행위다 라면서 선동한 부분에 대한 그것,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에 핵심 야당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뭐 뒤통수 맞은 느낌 빡 나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2017년 제가 한번 올려드릴 건데요. 2017년일 겁니다. 이재명이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 토지를 국유화하겠다. 그리고 재벌 체제를 해체하겠다. 그러니까 재벌 돈 싹 다 뺏어서 전 국민에게 똑같이 토지 배당하겠다. 좋아 보입니까? 개돼지로 살아라는 말이죠. 그게 골고루 나눠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지금 북한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시면 모르시겠습니까? 그 평양에 사는 그 기득권, 거기에 권력자 외에는 마약에 취해 있고 사는 게 아니고 쥐잡아 먹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삶을 바라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윤석열 탄핵 외치면서 거기에서 무슨 야광봉 흔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제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이다. 나는 이거 맞겠다. 맞겠다. 해보자. 끝까지.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임기 5년에 연연해가지고 이거 이 5년 동안 평안히 지내려고 내가 이거 눈치 보고 저거 눈치 보고 아는 거 보고도 덮고 이거 안 하겠다. 부정선거 봤다. 국정원이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서 대통령실에 보고했을 때 나 봤다. 안다. 그런데 이거 내 임기 동안에 덮을 수도 있다. 편안하게 보내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건 내 스타일 아니다. 나 보고 느끼고 알게 되면 나는 바르게 고쳐나가겠다 라고 한 겁니다. 간첩이 활개치고 마약이 미래 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박수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막 전국도 그렇지만 세계에서도 이 대통령 담화문 끝나고 나자마자 지지 선언 장난 아닙니다. 하늘 아래 부끄러운 것 없이 소신껏 하고 실수가 있으면 당당히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당당히 책임지고 당당히 나가겠다라고 용기를 낸 국민 담화문이다 라는 거죠. 한동훈 미쳤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윤석열 담화가 사실상 내란을 자백한 거다. 제명하고 출당하고 윤리위 소집하겠다. 친윤 난리가 났습니다. 야, 당대표 네 생각을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말이 돼?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하자라는 제안을 드린다라는 건 네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 언론 플레이를 해? 공산당식 아닙니까? 언론 플레이 쫙 괴벨스식 아닙니까? 한동훈은 지금 평정심을 잃은 것 같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지금 당대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의 개인 감정으로 의원들과 한마디 상의하지 않고 입장을 발표하는 것 자체는 민주적 절차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민주적 관점에서도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한동훈 당대표는 이성을 잃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성을 잃은 사람 또 하나 있죠. 조국 오늘 12월 12일 대법원 판결 났죠. 11시 45분에 시작하시고 땅땅땅 2심 확정 징역 내일 깜빵 갑니다. 그러고 식사 가셨습니다. 여기에 멘붕 온 게 누굽니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도 멘붕이 와가지고 잘 보십시오. 한동훈과 똑같은 말 합니다. 윤석열 담화는 오로지 편가르기 하고 극단적인 망상을 표출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재명도 지금 정신을 좀 잃은 것 같습니다. 편가르기는 민주당이 잘하는 게 편가르기다 라고 밖에 볼 수 없죠. 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에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다. 한동훈과 똑같은 말하죠. 그리고 대국민 선전포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대국민 선전포고가 아니고요. 예비방제비 이재명에게 네 방탄을 위해서 나라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 가만히 두지 않겠어 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죠. 제발 죗값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6일 날에 마음대로 재판 불출석한 이재명 뭔가 다 대통령 된 것 같이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데 야당 전문 덮어씌우기 거짓말 발뺌 조작 이것으로 정말 대한민국을 혼탁하게 해왔는데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 하시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빠르게 스위치를 킬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이재명 같은 것들, 민주당 같은 것들만 없으면요. 진짜 대한민국 선진국 시간 문제겠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김영윤TV였습니다.